최근에요, 한반도 주변에서 유난히 많이 목격되는 미군 정찰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정찰기입니다. 자, 일명 가드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 육군이 보유한 정찰기인데요. 자, RC-12X라는 첩보 정찰기입니다. 자, 이 사진, 지난 2월 1일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여러 차례 촬영된 그 사진입니다. 이 정찰기가 눈에 자주 띄는 데는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차장, 어떤 이유였죠?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평택 기지에 이 가드레일 정찰기가 총 5대가 있었습니다. 네. 주로 임무가 비무장지대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통신, 신호 등을 이제 잡고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건데요. 이게 지난해 하반기에 5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총 10대가 늘어났는데 네. 그때부터는 작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동해산,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들의 어떤 불법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석유를 밀반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북한이 석탄의 밀반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더 감시하고 강화하는데 이 정찰기가 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원래 이 가드레일이라는 미 육군의 정찰기는 한국 평택 기지에 5대가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찰기를요, 미 육군이 5대 더 추가해서 배치했습니다. 모두 10대로 2배나 늘린 셈인데요. 그런데 미 육군이 보유한 가드레일 정찰기는 모두 19대입니다. 어디 배치됐는지 살펴보면요. 아프가니스탄의 넉 대, 미국 텍사스주의 넉 대, 그리고 독일의 1대. 총 미 육군이 보유한 이 가드레일 정찰기 19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대를 한국 평택기지에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신 대표님.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원래 가드레일 정찰기가 휴전선 인근을 비행하면서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는 이게 주된 임무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임무가 전혀 다른 걸로 바뀐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 육군의 즉 주한 미군의 501 정보 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미군 정보부대인데요. 거기에서 뭐 U2 정찰기도 운용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501 정보 여단에서 운용하는 것 중에서 바로 통신 감청 정찰기로서 아주 전략적인 정찰이 아니고 근접 정찰을 하는 정찰기가 바로 이 가드레일입니다. 5대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앵커께서 지금 19대가 미 육군에 토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한국에 왔고 또 지금 아프간의 4대, 텍사스의 4대, 독일의 1대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텍사스에 있는 거는 사실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기체입니다. 텍사스에는 누군가를 감청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작전 중인 현재 지구상에서 작전 중인 가드레일은 15대입니다. 그중에서 3분의 2가 한국에 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전에 통신 감청이 주 목적이었는데 추가로 온 5대는 물론 통신 감청 그대로 합니다. 추가로 온 5대는 통신 감청을 보충하기로 온 게 아니고 남해, 서해, 동해에 있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화물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에다가 옮겨 싣고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미국 정보 당국에 적발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굉장히 집중 감시하고 있었다는 움직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더욱 이 감시가 강화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 비핵화 대화로 이끈 것은 강력한 경제 제재와 그다음에 군사적인 옵션 이 두 가지인데 현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니까 군사적 옵션을 쓸 수가 없고 유일한 수단이 강력한 경제 제재거든요. 근데 그 경제 제재망이 자꾸 뚫어지니까 그걸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 정찰 능력을 이제 2배로 이제 올린 것인데 볼턴 말을 들어보자면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거 보니까 다른 종류의 정찰기들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가드레일 정찰기가 해상의 북한 성적들의 불법 환적 작업을 감시하는 그 작전을 여울 잡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울 잡기 작전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울 잡기, 그러니까 물살이 센 여울목에 그물을 쳐두고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하는 전통적인 그물 낚시법을 여울 낚시라고 하는군요. 작전 이름에 보면은 작전함청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울잡기라고 하면 아주 물살이 센 그 급류 지역에다가 통발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이제 물고기를 빠져나갈 수 없게 그냥 바로 다 잡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걸 이제 여울잡기라고 한다고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러면은 뭐 동해상이나 서해상 이런 데서 그물을 쳐놓고 기다릴 수 없는데 그만큼 촘촘하게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끔 즉 환적 화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 작전명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움직임, 북한의 불법 환적 작업을 감시하는 움직임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더 지금 조여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미국의 동향을 보면은 과거에 이 사진을 찍고 적발을 해서도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법규를 현재 새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 작업이 있는 거로 봐서는 앞으로 북한과 몰래 거래를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전체가 아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굉장히 칼을 갈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 감시망이 아주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북한 동창리 발사장 이 복구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It's too early to see, but we have to solve a problem. We have a very nasty problem there. We have to solve a problem. The relationship is good.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that were happening. It's a very early report. We're the ones that put it out. But I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in Chairman Kim, and I don't think I will be, but we'll see what happens. We'll take a look. It'll ultimately get solved. 이재명 차장,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까지 김정은과 사랑에 난 빠졌어요 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다르고 고민도 참 깊어 보입니다. 어쨌든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서 아무런 이제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한 채 결렬된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분명히 이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동창리에 미사일 시험장을 복구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큰 성과가 뭐냐?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늘 호언장담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실제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강대강 대결에서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승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이제 다음 수를 놓고 양쪽이 굉장히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금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요즘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전면에 나서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파는 같은 말을 두 번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두고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네, 이 발언은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그 같은 말을 팔려고,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크게 부풀린다거나,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출처는 부시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북한과의 협상이 지긋지긋하다. 왜냐하면 북한은 늘 판 말을 또 팔고 같은 말을 두 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진저리가 처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홀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인터뷰에서 말이 아니라 조랑말이라고 했어요. 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북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의 태도를 더 훨씬 아래로 보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랑말을 갖고 아주 명말하고 자꾸 거짓말해서 팔려고 하는 그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 조랑말이 뭐냐 부분인데 94년도 제네바 핵합의 때 영변설을 가지고 한번 팔았지 않습니까? 2005년도 9.19 합의 때 또 한번 팔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7년도 2월 13일 날 또 한번 팔았습니다.
벌써 3번이나 팔아먹었는데 네. 미국이 또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안 사겠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속을리는 만무하겠죠. 자, 이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앞서서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을 향해서 과거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서도 이 이익을 얻은 뒤에 약속을 저버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번 실수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And the issue really was whether North Korea was prepared to accept what the president called the big deal, which is denuclearize entirely. Under a definition, the president handed to Kim Jong-un and have the potential for an enormous economic future. Or try and do something less than that, which was unacceptable to us. What they've done before is promise to denuclearize, get economic benefits in return, and then renege on the deal. But we've tried to make it clear to them, again, the president has said this repeatedly, we're not going to make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What we want is denuclearization broadly defined, as the president himself laid out for Kim Jong-un in the paper that he gave him. 조수진 부장, 네.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대북 제재를 더욱더 강화한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더 쓸 대북 제재 카드가 있습니까? 더 강력한 게 더 있긴 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남아있죠. 아, 그래요? 네. 우선 지금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3개가 있습니다. 네. 이 골자는요. 북한이 달러를 버는 것은 이 석탄이라든지 지하 자원을 팔아서 주로 충당을 하거든요. 네. 이것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은 우리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원유를 50만 배럴,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원유도 수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초강력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기업이라든지 은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아하. 예, 이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의회라든지 유엔 차원에서의 공조를 통해서 계속 미국의 인권 실태를 공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백악관의 강경파인 존 볼턴이 이렇게 제재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그동안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상원에 지금 상정된 한 법안이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세컨드리 보이콧 얘기했는데 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 모든 기업에게 세컨드리 보이콧 결국은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만 해도 쉽게 해서 미국이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았습니다. 네. 이 법안에 바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다 합의를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법안은 원래 2017년도에 하원을 통과했는데 당시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그것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아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네.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게 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과 교류 협력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게 뭐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렸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저는 그 2005년에 마카오의 방코델 다시아 네. 은행 그 사건이 자꾸 떠올라요. 이것이 대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였는데 그때 2005년에 마카오에 있는 이 DBA라는 은행이 북한의 외환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행이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북한이 도저히 못 버티게 했다고 해서 회담장으로 걸어 나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은 북핵 협상가들이 그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한다면 북한이 정말 무대로 걸어 나올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말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비어 예. 사건 문제로 사실 김정은은 몰랐다 추후 보고를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따라서 그 공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네. 실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인권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물밑에 있었어요. 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끄집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현재 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자체 상황이 아주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 뉴스탑10에서 출연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요, 김정은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 바로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만일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우역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공식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네. 결국은 우리도 배째하는 밖에 없는데 배째하는 방도는 뭐냐?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뭐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글쎄요, 이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흐름으로 끌어 나오게 한다면 좋지만 저런 방법으로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것도 또 큰일이잖아요.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핵 폐기라는 게 왜 어려우냐면 미래의 핵까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핵 기술자들의 취업까지 완성을 해야만 그것이 핵 폐기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각종 유엔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동안 북한이 2008년 이후에 시리아에 핵 기술자를 공급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이란 같은 곳에 기술자들을 수출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